여러분, 만약에 세상에서 가장 크고 혁신적인 기술 기업 중 하나가 갑자기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뭐 엄청난 할인 가격표를 달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당연히 뭐 회사 내부에 우리가 모르는 심각한 문제가 터졌나 하고 의심부터 할 것 같아요.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니까요. 그렇죠. 당장 도망쳐야 하나 고민하겠죠. 그런데 그게 지금 시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바로 아마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현재 아마존의 주식 가치가 무려 1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2026년에 들어서만 벌써 주가가 11%나 하락했잖아요. 제포리스의 애널리스트인 그 브렌트 티엘의 최근 분석을 보면 지금 월스트리트가 아마존을 바라보는 비관론은 정말 뭐랄까 극에 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극단적인 저평가 현상의 이면을 좀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거대한 배가 진짜 가라앉고 있다는 위기의 신호인지 아니면 시장의 집단적 착각이 만들어낸 일생일대의 거대한 기회인지 그 기저에 깔린 역학을 파헤쳐 볼 건데요. 도대체 기업 가치가 어떻게 매겨지고 있길래 막 18년 만에 최저치라는 말이 나오는 건가요? 이 상황이 얼마나 기이한지 이해하시려면 시장이 기업에 매기는 가격표의 기준을 봐야 하거든요. 흔히 선행 기업 가치 배수라고 부르는 지표인데 쉽게 말해서 기업이 벌어들일 이익 대비 몇 배의 프리미엄을 얹어서 거래되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아, 네. 올해 2월 기준으로 아마존의 그 이비타 대비 기업 가치 배수가 10.36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10.39 수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아주 핵심적인 개념 하나만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비타라는 게요. 이자나 세금, 감가상각비 이런 걸 빼기 전에 순수한 영업 현금 창출력을 뜻하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막 복잡한 회계 장치 다 걷어내고 순수하게 자기 비즈니스로 현금을 얼마나 벌어들이는지를 보여주는 기초 체력인 건데 이 기초 체력의 한 10배 정도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계속 성장해야 하는 기술 기업한테 10배라는 숫자는 좀 너무 과혹한 거 아닌가요? 가혹한 정도를 넘어서 이건 그냥 역사적인 수준이에요. 아마존이 이 10.36이라는 숫자 근처에 머물렀던 마지막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한참 전일 것 같은데요. 바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전 세계 주식시장이 막 투매에 나섰던 2008년 11월입니다. 당시 아마존의 배수가 10.07이었거든요. 와, 세상에. 2008년 금융위기 한복판의 상황이랑 지금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다는 거네요. 사실 2008년에는 진짜 금융 시스템 자체가 아예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컸으니까 모든 자산을 막 던지던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패닉셀링이었죠. 근데 지금은 뭐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아마존 혼자 2008년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건 시장이 아마존이라는 기업 특유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시장이 아마존을 얼마나 철저하게 소외시키고 있는지는 지난 5년간의 누적된 성적표를 보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아, 수익률 차이가 꽤 나나요? 네, 지난 5년 동안 클라우드 경쟁사들의 주가가 평균적으로 한 121% 상승했고요. 심지어 소매업 경쟁사들도 64%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마존은 단 34% 오르는데 그쳤어요. 와, 34%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아마존을 막 혁신을 주도하는 빅테크가 아니라 그냥 덩치만 크고 성장은 멈춰버린 늙은 기업으로 취급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상황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비교 대상이 하나 있잖아요. 바로 전통 유통의 절대 강자 월마트입니다. 현재 월마트가 에비다 대비 약 21배의 가치로 평가받고 있는데 아마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절반인 10배 수준이거든요. 네, 10배 언저리죠. 아니 월마트가 훌륭하고 탄탄한 기업인 건 100% 인정하지만 전 세계 AI랑 클라우드 인프라를 지배하는 기술 기업이 오프라인 마트보다 낮은 프리미엄을 받는다는 건 약간 심리적인 괴리감이 너무 크지 않나요? 마치 최고급 스포츠카가 일반 세단보다 중고 시장에 더 싸게 나왔는데 사람들이 저거 엔진 유지비 많이 들 거야 하고 지레짐작해서 아무도 안 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투자자들의 심리가 혁신에 대한 기대감에서 그 예측 가능성에 대한 집착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다는 결정적인 증거거든요. 아, 예측 가능성이요? 네,
역사적으로 보면 시장은 항상 아마존의 파괴적인 혁신을 아주 높게 사면서 월마트보다 훨씬 높은 프리미엄을 줬어요. 심장 2008년 금융위기 때조차도 아마존이 월마트보다 프리미엄이 높았거든요. 아, 2008년에도 그랬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오랜 역사가 뒤집힌 겁니다. 월마트는 매분기 되게 안정적인 배당을 주고 예측 가능한 마진을 내놓잖아요. 반면에 아마존은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으니까 시장이 그 불확실성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월마트라는 안전지대로 다 대피해버린 형국인 거죠. 그렇다면 그 불확실성 실체를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시점이네요. 도대체 시장은 무엇을 그토록 두려워하는가? 결국 모든 투자자들의 공포가 향하는 종착지는 뻔하죠. 바로 인공지능, 그 AI 인프라 투자 비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올해 아마존이 계획하고 있는 AI 관련 자본 지출, 그러니까 설비 투자 규모가 약 2천억 달러에 달하거든요. 월스트리트를 완전히 패닉에 빠뜨린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서 저는 솔직히 시장의 공포에 어느 정도 공감이 좀 갑니다. 아니, 2천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270조 원이 넘는 엄청난 액수잖아요. 회계학적으로 보면 이런 거대한 설비 투자는 결국 수년에 걸쳐서 감가상각비라는 이름으로 손해계산서에 꼬박꼬박 반영될 텐데요. 네, 무거운 짐이 되죠. 당장의 막대한 현금 지출도 문제지만 향후 몇 년간 장부상 영업이익을 엄청나게 갉아먹을 텐데 월스트리트가 이 지출을 두려워하는 건 발연한 생리 아닌가요? 솔직히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너도 나도 AI 시대에 뒤처질까 봐 불안해서 일단 막 지르고 보는 약간 포모 투자라는 의심을 거두기가 어렵거든요. 시장의 우려가 바로 그 지점에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2천억 달러어치 막 데이터 센터를 짓고 칩을 잔뜩 사들였는데 막상 그 인프라를 써줄 고객이 없다면 그럼 그건 고스란히 아마존의 거대한 손실로 돌아오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게 제일 무서운 시나리오죠. 하지만 브렌트 틸 같은 번속가들은 이 수면 아래의 역학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는 미래의 막연한 수요를 기대하고 짓는 어떤 투기적 건축이 아니라 이미 고객의 도장이 꽉 찍혀 있는 선주문 인프라라는 겁니다. 잠시만요. 선주문 인프라요? 그렇다면 누군가 이미 그 엄청난 설비를 내가 사용하겠다고 확실하게 계약을 맺어두었다는 건데 그 고객의 실체가 누굽니까? 가장 결정적인 실체가 바로 오픈 AI와의 거대한 파트너십입니다. 아마존은 향후 8년에 걸쳐서 오픈 AI와 무려 1,000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을 체결했거든요. 와, 1,000억 달러요? 네,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건 단순한 투자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기술적인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오픈 AI는 자신들의 모델을 학습시키고 구동하기 위해서 아마존이 자체 개발한 AI 칩인 트레이니엄을 대규모로 사용하기로 했고요. 무려 2기가와트에 달하는 컴퓨팅 파워를 소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기가와트요? 전력량 단위가 갑자기 나오니까 규모가 확 와닿지가 않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도대체 어느 정도의 크기로 의미하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대형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 2개를 진짜 풀가동해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원자로 2개요? 와, 세상에. 네, 그걸 오직 오픈 AI 하나만을 위한 데이터 연산에 쏟아붓는다는 뜻이죠. 현재 AI 산업의 가장 큰 병목 현상은 사실 칩의 개수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칩들을 돌리고 엄청난 열을 식힐 수 있는 전력과 인프라 그 자체가 제일 문제거든요. 아, 전기를 끌어오는 것 자체가 과제군요.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2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단일 고객한테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끌어다 줄 수 있는 데이터 센터 부지와 전력망을 보유한 플랫폼은 진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그중 하나인 거고요. 와, 그 설명을 들으니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2천억 달러라는 자본 지출을 시장은 마치 아무도 다니지 않은 허허벌판에 묻지마식으로 고속도로를 까는 행위로 봤던 거네요. 그렇죠. 낭비라고 본 거죠. 근데 사실은 오픈 AI라는 엄청난 물류회사가 우리가 앞으로 8년 동안 매일 수만 대의 트럭을 이 도로로 통과시킬 테니까 우리 전용 고속도로를 당장 뚫어달라고 1,000억 달러짜리 통행료 장기 계약을 딱 맺어놓은 상태였던 거잖아요. 이거는 수요가 불확실한 도박이 아니라 통행료가 이미 확실히 보장된 고속도로 공사였네요. 완벽한 통찰입니다. 여기 하나 더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오픈 AI가 엔비디아의 칩이 아니라 아마존이 자체적으로 설계한 그 트레이니엄 칩을 대규모로 채택했다는 사실이에요. 아, 엔비디아 걸 안 쓰고 자체 칩을 쓴다고요?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마존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랑 전력만 빌려주는 단순 임대업자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아주 비싼 외부 칩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기들만의 자체 실리콘 생태계로 최고 수준의 AI 연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적인 독립을 이뤄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장기적으로 마진이 훨씬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인프라 구축의 이익률이 극적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해자를 이미 깊게 파놓은 셈이죠. 진짜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시장의 심리가 참 얄궂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AI 고속도로 건설 비용이라는 단기적인 장부상 숫자에 사람들이 너무 매몰된 나머지 현재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벌어들이고 있는 본업의 압도적인 현금 창출력은 지금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잖아요. 네,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죠. 아마존의 진짜 거대한 두 개의 심장부. 바로 클라우드랑 소매 업발입니다. 아마존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AWS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현재 시장은 아마존을 막 성장 동력을 상실한 성숙 기업 프레임에 가둬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AWS에 대해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가치만 부여하고 있어요. 클라우드 시장이 이제 포화 상태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랑 피 터지게 경쟁하느라 마진이 다 깎일 거다. 뭐 이런 지레짐작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는 이 시장의 내러티브를 전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AWS의 매출은 지난 3분기 연속으로 성장이 둔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엑셀을 밟으면서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와, 클라우드 비즈니스에서 가속화라는 단어가 이토록 무섭게 들릴 줄은 몰랐네요. 분석가들은 향후 수년 동안 AWS가 무려 20% 이상의 성장을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20%라는 수치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대수의 법칙을 꼭 떠올려야 해요. 기업의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높은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는 건 물리적으로 점점 더 불가능에 가까워지잖아요. 당연하죠. 매출 100억인 회사가 20% 성장하는 거랑 100조인 회사가 20% 성장하는 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AWS의 체급이 어느 정도냐면요. 클라우드 시장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보다 40%나 더 큽니다. 그리고 알파벳의 구글 클라우드랑 비교하면 무려 3배, 그러니까 200%나 더 거대한 규모예요. 잠시만요. 구글 클라우드보다 3배나 큰 거인이 매년 20%씩 덩치를 불려나간다니 이건 진짜 경제학의 중력 법칙을 완전히 거스르는 수준이네요. 이거 절대적인 금액으로 환산하면 매년 새로운 글로벌 대기업 하나가 툭툭 생겨나는 수준의 매출이 추가된다는 뜻 아닙니까? 정확히 그렇습니다. 엄청난 현금이 들어오는 거죠. 시장의 이 압도적인 1위 사업자의 건재함을 단지 AI 비용이라는 공포에 눈이 멀어서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진짜 뼈아프게 다가오네요. 그리고 시장이 놓치고 있는 또 다른 거대한 축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아마존의 뿌리인 소매업 부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아마존이 월마트보다 절반 수준의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었잖아요. 맞아요. 그 에비타 배수를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요새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을 결합하면서 엄청 빠르게 성장 중인 월마트의 최근 저력을 생각해보면 이게 전통 유통망의 승리로 봐야 하는 건가 싶기도 했거든요. 두 회사의 실제 영업 효율성을 좀 뜯어보면 진짜 진실이 보이겠죠. 네, 장부상의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실제로 두 기업이 현장에서 만들어내는 성과를 비교해보면 지금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현재 아마존의 소매업 부문은 총 거래의 규모에서 사실상 월마트를 거의 다 따라잡았어요. 이제 덩치는 비슷해졌군요. 네, 덩치는 비슷해졌다는 의미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질적인 성장입니다. 2025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볼 때 아마존의 소매업은 10.9%라는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어요. 반면에 월마트는 4.7% 성장에 그쳤습니다. 성장은 2배 이상 빠른 거네요. 근데 유통업에서 늘 문제가 되는 건 이익률 아닙니까? 원래 아마존의 아주 오래된 철학이 이익을 깎아서라도 시장 점유율을 무조건 늘린다 이거였잖아요. 그게 바로 과거의 편견입니다. 시장이 아직도 거기에 갇혀 있는 건데요. 같은 기간 아마존 소매업의 이익률, 그러니까 마진이 5.8%를 달성했습니다. 반면에 월마트의 마진율은 4.4%였죠. 네, 잠시만요. 장사도 아마존이 훨씬 빠른 속도로 잘하는데 물건 하나 팔 때 남기는 마진조차도 아마존이 월마트를 뛰어넘었다고요? 아니 전통적으로 오프라인 거점이 미국 전역에 촘촘하게 깔린 월마트가 물류 효율성이나 이익률에서 당연히 우위를 점할 거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니었나요? 원래는 그랬죠. 아마존은 도대체 어떻게 이 마진율을 그렇게 확 끌어올린 겁니까? 아마존이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전역의 물류 네트워크를 진짜 뼈대부터 완전히 다 뜯어 고쳤거든요.
과거에는 전국 단위의 단일 물류망을 썼다면 이제는 이걸 철저하게 권역별로 쪼갠 지역화 모델로 재편을 했습니다. 아, 지역화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문이 들어오면 옛날처럼 대륙 반대편에서 물건이 비행기 타고 날아오는 게 아니에요. 고객과 가장 가까운 지역 노드에서 즉각적으로 배송 트럭이 출발합니다. 아, 거리를 아예 줄여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이동 거리가 절대적으로 짧아지니까 운송 연료비가 급감하죠. 중간에 거쳐야 하는 분류 작업이 다 생략되죠. 게다가 배송 속도는 압도적으로 빨라집니다. 비용을 팍팍 깎아내면서 동시에 고객 만족도는 오히려 올려버리는 구조적인 혁신을 이뤄낸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저 5.8%라는 놀라운 마진율입니다. 와, 정말 놀라운 메커니즘이네요. 물류 네트워크를 지역별 허브로 쪼개서 운송거리라는 근본적인 물리적 비용 자체를 그냥 증발시켜버린 거군요. 결론적으로 보면 클라우드 부문은 대수의 법칙을 부수면서 20%씩 폭풍 성장하고 있고, 소매업 부문은 물류망 재편으로 전통의 1위인 월마트의 이익률을 추월했습니다. 네, 본업이 완벽하죠. 기업의 펀더멘털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강력하게 쌩쌩 돌아가고 있는데 주가는 18년 만에 최저치로 폭락했다. 아, 브렌트 티엘 같은 분석가들이 현재의 아마존 주가를 부서진 것이 아니라 잘못 매겨진 것이라고 딱 단언하는 이유가 이제야 온전히 납득이 갑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은 그놈의 2천억 달러라는 AA 투자 비용 청구서만 막 뚫어져라 쳐다보느라 그 투자가 가져올 1,000억 달러 규모의 락인 효과라든지 현재 엄청나게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는 본업의 거대한 캐시플로우를 완전히 시야에서 놓쳐버린 겁니다. 이건 사실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대중심리의 오류에 가깝죠. 심리의 오류라 이 흐름을 쭉 짚다 보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장을 진짜 뜨겁게 달궜던 어떤 기업의 데자뷰가 강렬하게 스쳐 지나가거든요. 알파벳, 즉 구글 말입니다. 여러분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월스트리트가 알파벳을 어떤 취급을 했었는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현재 아마존이랑 놀랍도록 똑같은 궤적을 그렸죠. 오픈 AI가 챗GPT를 혜성처럼 내놓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걸로 발빠르게 치고 나가니까 시장은 구글을 향해서 AI 전쟁에서 완전히 뒤처진 늙은 공룡이다. 검색 제국은 이제 끝났다. 이러면서 아주 무자비하게 주가를 짓눌렀잖아요. 맞아요. 그때 구글도 막 엄청난 AI 인프라 투자 비용 때문에 수익성 악화 우려에 엄청 시달렸고요. 네, 다들 돈만 쓴다고 비난했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AI 패배자 취급을 받던 알파벳이 자체 AI 모델을 다듬고 기존의 검색이랑 클라우드 생태계에 성공적으로 딱 접목하기 시작하자 불과 한 1년여 만에 시장의 평가가 180도 뒤집혔습니다. 순식간에 다시 위대한 AI 승자로 추앙받으면서 주가가 무섭게 치솟았잖아요. 주식시장이라는 곳에 내러티브가 얼마나 얄팍하고 빠르게 돌변하는지 보여주는 진짜 완벽한 사례입니다. 분석가들이 우리는 이 영화를 이미 본 적이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시장의 극단적인 비관론은 종종 기업의 실제 체력과는 전혀 무관하게 특정 내러티브에 갇힌 군중 심리가 만들어낸 허상일 때가 참 많거든요. 그렇죠. 휩쓸리기 쉽죠. 300달러를 딱 제시한 것도 이런 역설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 46%나 오를 수 있다고 보는군요. 네, 아마존의 그 거대한 AI 인프라 공사가 궤도에 오르고 오픈 AI 같은 앵커 테넌트들이 본격적으로 그 2기가와트의 전력을 태우면서 연산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시장을 짓누르는 공포의 2천억 달러는 머지않아 거대한 수익을 뿜어내는 철옹성 같은 해자로 완전히 재평가될 것입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무모해 보였던 숫자의 진짜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 2천억 달러의 지출은 막연한 두려움이 만들어낸 포모식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자체 칩인 트레이니엄과 거대한 전력망을 무기로 미래의 AI 수요를 독식하기 위한 아주 정교한 인프라 선점 전략이었네요. 네, 철저하게 계산된 수였죠. 그리고 그 배후에서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구글 클라우드를 압도하는 체급의 AWS가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고요. 또 물류의 지역화를 이뤄낸 소매업 부문이 월마트를 뛰어넘는 엄청난 효율성으로 막대한 현금을 매일매일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네. 투자의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기업의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시장이 만들어내고 또 스스로 막 증폭시키는 그 공포의 스토리텔링에 무비판적으로 전염되는 일이죠.
기업의 본질을 잃지 않는 통찰력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의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습관처럼 스마트폰 앱을 열고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점철된 주식의 가격을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그 가격이 곧 그 기업의 변하지 않는 가치라고 무의식적으로 믿어버리곤 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아마존처럼 클라우드를 지배하고 유통의 혁신을 이뤄내면서 1,000억 달러짜리 미래를 선주문받은 거대한 제국조차도 시장의 막연한 불안감 앞에서는 동네 마트보다 못한 가격표를 달고 무려 18년 전에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매일 들여다보는 그 가격이라는 숫자는 기업의 진정한 실체를 비추는 정직한 거울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월스트리트라는 거대한 생물체가 어제 꾼 악몽 혹은 그날그날의 감정 상태를 반영한 아주 얄팍한 스토리텔링에 불과한 걸까요? 정말 깊게 생각해 볼 문제네요. 만약 시장이 이토록 거대하고 비이성적인 착각을 저지를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 한 구석에는 대중의 공포에 가려져 잘못된 가격표를 달고 여러분의 시선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숨겨진 위대한 기업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시장의 숫자 너머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지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